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확정된 지역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세종과 천안, 아산 지역 공약 추진 상황을 김우순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세종시 관련 공약은 크게 7가지입니다.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비롯해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립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출범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섣부른 평가는 금물이지만 실행력에 있어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아쉬운 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국회법이 개정된 지 1년 반이 넘게 지나도록 구체적인 계획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2027년 준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해 8월 건립 로드맵이 확정된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7년 준공 가능하다는 점은 한 가지 위안거리입니다.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올 하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나머지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우선은 계획은 했으나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있는 총선을 대비해서 어떤 정책들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진행시키려고 한다든지라고 하는 이런 정치 논리로 이제 국가 정책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충남의 대다수 공약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천안과 아산시의 핵심 공약은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공모로 전환되는 위기는 있었지만 아산은 지난해 12월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고 천안은 지난 3월 성완읍 종축장 이전 부지가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확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다만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비롯해 GTX C노선 천안 연장 공약 등은 앞으로 눈여겨볼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12월 첫 삽을 떴던 아산 신정호 지방정원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재설계에 들어간 건데 오는 8월이라 돼야 공사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생태와 자연의 문화 예술이 더해지는 수변 복합문화 플랫폼인 신정호 지방정원.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물빛, 사계 등 테마정원과 습지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화려하게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지금까지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원 설계에 아산시만에 특화된 콘셉트가 없고 수중 환경 등 주변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산시가 전면 재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지방정원 재설계에 따라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는 최종적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설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물의 정원을 주요 콘셉트로 문화와 예술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재설계는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으로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재설계로 인한 지방정원 준공 지연 우려에 대해서 시는 당초 계획과 같이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종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 일부 예산이 부족한 상황까지 빚어졌었는데요. 올해 첫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두고 두 기관이 최종 합의에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적용될 무상급식 분담률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식품비의 경우 시에서 제안한 대로 두 기관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는 교육청이 제안한 대로 무상급식 식품비 외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한 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할 경우 각 기관별 재정 부담은 어떻게 될까? 올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750억 원. 이 중 식품비와 추가 지원금은 452억 원으로 식품비 408억 원은 두 기관이 204억 원씩 분담하고 추가 지원금 44억 원은 전액 세종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외에 운영비와 인건비 298억 원은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합의로 무상급식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우수 농산물 추가 지원금 신설로 지역 농가 활성화와 학생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이는 스마트팜에 매우 적합한 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스마트팜 생산 매뉴얼이 없어 농가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는데요. 전국 오이 생산량 1위인 천안시가 농촌진흥청, 대학 등과 함께 매뉴얼 개발에 나섰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대표 작물 중 하나인 오이. 목청과 수신, 병천, 동면을 중심으로 385개 농가가 약 200헥타르에서 연간 3만 1,000여 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오이를 접목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토마토와 딸기, 파프리카에 대한 스마트팜 생산 매뉴얼은 개발돼 있지만 오이에 대한 매뉴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가 농촌진흥청, 충남농업기술원, 전남대 등과 함께 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육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오이 스마트팜 표준 생산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완성되면 우리 지역 오이 스마트팜 재배 규모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총 20억 원을 들여 모두 4곳에 보급형인 천안형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고 2026년까지 16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청년 농업인들이 부담 없이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도 조성합니다.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천안형 스마트팜 육성 계획 로드맵을 수립하고 운영을 합니다. 크게 5개 분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21년 농업기술센터에 조성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에선 현재 ICT를 활용한 원격과 자동 제어로 오이와 딸기, 멜론, 개구리 참외의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앞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회전 교차로가 설치됐는데요. 정작 회전 교차로 바로 앞에 기존 신호등이 그대로 운영되면서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앞 회전 교차로.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반대편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량 속도를 낮추고 신호체계를 없애 교통 흐름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회전 교차로가 설치됐지만 정작 바로 앞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신호등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불편은 있지 아무래도. 불편은 있는데 준공이 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회전 교차로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아산시는 4차선 도로인데다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체계를 우선 운영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회전 교차로 운영을 위해 신호등 체계를 전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전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버튼식 보행 신호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멸 신호등 변경은 버튼식 보행 신호 체계가 설치되는 이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대중교통의 핵심축 역할을 하는 BRT 정류장이 송악가루 등 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와 함께 폐쇄형 정류장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해밀동에 설치된 BRT 정류장입니다. 의자와 창문 등이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바닥 모퉁이 쪽으론 아예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를 휴지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문질렀는데도 이렇게 휴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시민들이 앉기에는 다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먼지 같은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앉기도 불편하고 건강에도 안 좋지만 이런 거 꽃가루니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BRT 정류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근 잦은 황사와 함께 봄철 송화가루가 기승을 부린 데다 차들이 오가며 날린 먼지가 계속 쌓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평소 관리는 어떻게 이뤄질까? 정류장 관리를 맡고 있는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구역별로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고 있지만 봄철엔 계절적 요인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체계와 함께 폐쇄형 정류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항상 보면 좀 불쾌하니까 앉지도 못하고 저기 시청 앞에 보니까 다 거기 가림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놨으면 좋겠어요. 실제 세종시청 인근에 있는 보람동 BRT 정류장의 경우 폐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BRT 정류장 중 국내 처음으로 시범 도입됐는데 정류장 전체가 유리로 뒤덮여 있는 것은 물론 출입문과 승하차장에 자동문 시스템과 심지어 에어커튼까지 적용됐습니다. 냉난방기 등과 더불어 먼지 유입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상 지하철 정류장과 유사한 겁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이웃은 라이프 코치라는 다소 생소한 직업이지만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같이 걸어가지고 있는 이유미 씨를 만나봅니다. 나를 찾는다는 건 내가 누구와 함께하면 행복한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좀 불편한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가치를 느끼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미입니다. 중동에서 승무원 생활을 했고 3년 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어 포함해서 이제 4개국어를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쳐 보니까 사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타인의 성장이 저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줄은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던 도중에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고 인생책방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석사, 박사를 밟고 지금 타인의 성장을 돕는 라이프 코치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라이프 코치는 타인의 내면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주는 광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책방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투영해서 나를 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도구로 나를 찾는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투영해서 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타인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그게 뭐 책이든 아니면 액티비티든 나를 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독서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그래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했었는데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찾는 여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연이나 우리가 우리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 스스로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프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라이프 코칭이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다면 사실 저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건 없거든요. 근데 강의나 아니면 라이프 코칭을 받은 이후에 그분들의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감사함의 표시나 피드백이 제가 계속 라이프 코치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같은 강의를 들어도 가져가는 것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그것이 내가 나를 찾는데 그런 자그마한 씨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연의 빛깔로 나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일은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코칭을 했을 때 아니면 강의를 했을 때 저에게 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일은 제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너무 보람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찾는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데 답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와 마주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뭘 꼭 다 해준다기보다는 자기의 본연의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는 것 뿐입니다. 특정 공간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전국 최초로 AI 인공지능 영상 센서를 활용해 공간 밀집도를 분석하는 기술이 한 손의 애플리케이션에 담겼습니다. 세종을 담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그 이면의 기술을 살펴봅니다. 강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레 1,500m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 전용도로, 금강보행교. 이 넓은 공간 속 다리 상층부를 거니는 사람 수부터 하층을 달리는 자전거 수까지 플랫폼 한 번의 터치로 드러납니다. AI 인공지능 카메라 센서 카운팅 기술이 모바일 앱으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전국 최초 AI 인공지능 카메라로 공간 밀집도를 포착해 세종의 단 한 손의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AI로 그 밀집도를 사전에 그걸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편리할 것 같아요. 미리 알 수 있다면은 그래서 미리 모니터링해서 내가 올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세종시 곳곳에서 수집된 CCTV 영상 데이터가 이곳 도시통합정보센터로 모이고 AI 분석 기술을 거쳐 실시간 카운팅돼 세종의 앱으로 보이는 방식입니다. AI 분석 서버를 이제 더 가지고 거기서 일반 영상을 끌어와서 거기서 이제 사람 수를 한 명 한 명 이제 AI가 세주게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구축된 CCTV를 활용을 해가지고 AI 분석을 이렇게 폭넓게 활용을 할 수 있다. 86가지가 넘는 도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한 손으로 확인하는 세종N. 초정밀 위치 분석과 실시간 현장 표출 기능이 핵심인데 교통, 방범, 환경 등을 아우르는 세종시 생활 데이터가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연계돼 긴급 호출, 위치 조회 등과 같은 기능으로 제공됩니다. 보다 직감적인 아이콘으로 실시간 혼잡 표출 기능을 강화해
손쉽게 모션 그래픽으로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람이 많을 경우에 세종엔 어플을 보고 많았을 경우는 안 와도 되고 좀 피해서 와도 되고 밤에도 또 사람이 없을 때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동안 웹으로만 사용 가능했지만 지난해 말 모바일 앱으로 개발돼 시민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사용자 유입 또한 웹브라우저 버전일 때의 약 4,000명과 비교해 모바일 앱으로 전환되며 약 13,00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세종축제, 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단순하게 CCTV를 넘어 드론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혼잡도 영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편리하게 각종 축제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초연결 시대, 스마트시티 세종을 한 손에 담는 세종의 앱. 새로운 미래 기술과 함께 한 손의 플랫폼은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외로운 분들이 있죠. 10여 년 전 고국인 한국으로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대신해 손자, 손녀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주뻘 되는 학생들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자 어르신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한쪽에선 시력 검사를 통해 돋보기를 나눠주고 얼굴과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장수 사진까지 찍어줍니다. 기분이 참 좋지요. 홀로 사는데 10년 만에 이거 와서 이렇게 대접받으니까 참 좋아요.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 동원됐다 홀로 고국으로 돌아와 천안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들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천안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저마다의 전공을 살려 손자, 손녀를 자처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꽃단장 해드리면서 어르신들도 정말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뿌듯한 마음도 들고 그동안 전공에서 배웠던 게 너무 헛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르신들 화장해드리면서 저희 집에 계신 할머니도 생각나서 이 대학은 10년 전 설 명절부터 명절 음식을 나누는 등 사할린 동포들과의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연세가 들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귀국하셨으니까는 저희 동포로서 또 기독교 대학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어렵게 밟은 고국 땅에서 어쩌면 혼자 보냈어야 했을 어버이날. 학생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